사법 리스크에 말을 아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내달 초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이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자,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도 항상 뭐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측근 2명, 본인이 아주 직접적으로 지목을 했던 사람 둘이 그대로 그냥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라는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검찰 수사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센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글쎄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역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할 때 검찰이 뭔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를 털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여는 게 뉴스가 될지는 몰랐어요. 이재명 대표는 원래 직선hợp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메시지 강했던 분이에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근데 당대표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말을 리스크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면 계속 열면 여야의 협치 부분이 깨질 수 있다. 결국에는 정치가 말로 싸우다가 뭐 생산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메시지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대변인이나 당의 공식적인 루트로만 해왔던 건데 이게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해도 너무 하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통상 이제 100일 빼고요. 101일부터 20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언론 한 군데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67건이 있어요. 그중에 100일 동안 3일에 한 차례씩 민주당을 털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본인이 뭔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자꾸 당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 본연의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수사가 다가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얘기할 때다. 그리고 본인의 모습으로 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여야의 어떤 협치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설화법이 열리기 시작하면 또 더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좀 이렇게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좀 다잡기 위한 목적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근인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까지 어떤 검찰의 수사에 희생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침묵을 하니까 자꾸 뭐 안에서도 그럼 왜 가만히 있냐 얘기를 좀 해라. 그러면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게요. 할 거 많다. 그래서 아마 입을 연 것이고 아마 100일 기자회견 되면 조금 더 자세하고 어떤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국민들과 당내에 밝힐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당내 이 비이재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친이재명계의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급하게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이 유감 표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측근이었고 참모였기 때문에 정리하는 측면에 네. 좀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이제 친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조차 이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곧 수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성호 의원이 아주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저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유감 표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 유감이란 말이요. 사실은 국민이 유감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래서 섭섭한 감정이 남았다는 게 유감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뭔가 본인의 불찰이라든지 이런 점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방금 전에 100일째부터 취임 100일째부터 계속 민주당만 압수수색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의혹은 민주당 당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이 쭉 1년 넘게 이어져 온 거지 새 정부 들어서 뭐 한 게 아닙니다. 그 연원부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불합리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5일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빨리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막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입장 표명, 입을 열어달라 여기까지는 이해는 되나. 예.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목적을 가진 정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걸 이재명 대표의 오롯한 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당의 여러 가지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도한 검찰의 이 수사에 대해서 당이 좀 하나의 모습으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 부분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맞지만 마치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고 범죄자로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감 표명해라.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입장 표명까지는 하셔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해창 전 뭐 총재인가요? 예. 총재였죠. 당시에 이제 차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가 됐을 때 본인이 그렇죠. 당을 흔들지 말고 나를 수사해라. 라는 이런 말하자면 명확한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을 정치 탄압하고 어떤 지도자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당까지 흔들지 말아달라. 어떤 그런 메시지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강경대역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오히려 정치 공동체가 아닌가.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자. 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 호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또 정치 공동체 캠페인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그 해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구속시키면서 공소장에다 정치 공동체를 이재명 대표와 엮어놨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도한 어떤 공소 제기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변호사 사무장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변호사 사무장을 했던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를 묶어놨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과하게 엮지 말라라는 주장을 지금 정청래 이제 최고위원이 던지면서 그럼 우리도 다 정치 공동체다. 우리도 다 잡아놓으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어떤 무도한 어떤 일방적인 수사에 대한 어떤 반향 거기에 대한 그 반감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정성호 의원, 친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조차도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할 것 아니냐. 자, 이렇게 검찰이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표가 과연 이 소환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문제죠. 근데 지금 글쎄요. 서영주 대변인은 뭐 본인이 이회창 옛날 당 총재의 예를 들어서 본인부터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치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검찰이라는 국가사법체계의 일원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한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느 정도 이 돌아가는 수사 상황을 예상을 해볼 때, 지켜볼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의자로 이제 적시가 돼서 수사를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 과정상에서는 진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근거에는 제가 판단을 할 때 당과 당대표를 동일시해서 뭔가 유일체계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5일에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만찬 회동이 이제 3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제 격려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냥 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주 원내대표가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과 뭐 갈등이 있다. 뭐 용산 대통령실과 좀 뜻이 다른 어떤 방향으로 원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그런 방증이 되겠죠. 예. 사실 대통령과 원내대표 이 사이에 어떤 뭐 갈등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에서의 어떤 수석들이 퇴장되는 과정이라든지 국정조사 표결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 몇 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걸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서로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 수석들 퇴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고요. 국정조사 표결 관련해서 나온 반대 의사도 전체적인 여권의 분위기는 이 시점에서의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것,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같이 하는 판단 하에 개인적인 어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뜻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만찬 회동이 좀 주목할 만한 게 그동안 있었던 뭐 대통령 만찬이라든가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는 안 하더라도 뭐 처음에 뭐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 전에 뭐 모두 발언하는 것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공개를 하는데 지금 25일에 있었던 여당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는 기자들도 안 갔고 그리고 전속 카메라가 찍은 영상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보면 왜 이렇게 비밀 만찬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아심이 생겨요. 예. 이게 뭐 이걸 하나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이 비밀 만찬을 대통령과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게 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하고 전속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가서 언론에 공개를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날도 해프닝을 보면 그날 이 만찬 자리의 사진과 영상을 언론사와 방송사는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줄 것처럼 오해했다가 7시 정도 됐을 때 못 준다. 갑자기 통보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대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태도 측면도 그러지만 본인이 약속한 걸 또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야당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가 공백이니 여당 지도부가 들었으면 같이 만납시다 했는데 이번에 안 지켰잖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한 약속들을 계속 어기고 있잖아요. 도어스태핑부터 시작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벽을 치고 야당과 약속한 것도 장벽을 치고 안 지키고
물론 뭐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안 만난다. 전쟁 중에도 만나는 겁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만나서 국정 운영에 협치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일방통행이지 않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번 만찬은 저는 솔직히 빵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빵점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찬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언론 취재가 불어대고 나중에 어떤 언론에 보도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용산 대통령실의 방침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만찬 계기가 새로 관저를 이사를 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 것, 뭐 전쟁 중에도 만난다고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무슨 문제냐는 말씀이신데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 혼자 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대통령이 만난다. 그 경우에 또 어떤 오해가 있게 되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특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병 주고 약 주겠습니까? 왜냐면 그 기획수사를 본인이 해놓고 나서 만나면 봐줄게. 이거는 아예 논리가 맞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설사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라든지 야당 탄압의 한 축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대통령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국정이 안정을 되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실이 야당한테 서비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는 무조건 국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야당을 설사 사법 리스크가 하더라도 그때 또 지난 8월 국민한테 약속한 거 있으니 불러서 형식이라도 갖추는 것들이 국민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글쎄요,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대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국정에 협조를 해서 예산은 그만 깎으시고 정부에서 내놓은 77건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 통과를 시켜주시는 모습이 그 본령에 충실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사실상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났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2차 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사실상의 논란을 종지부찍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빼고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 경찰 수사 결과를 보게 될 때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은 뭐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비대위원들, 여당 지도부에서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간 건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입에 담기도 뭐한 그런 의혹인데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청담동 술자리 부분들의 의혹 제기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겠죠. 그게 정치적 책임이든 어떤 뭐 사법적 책임이든요. 예. 근데 저는 아쉬운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만찬 자리에서 청담동 술자리 얘기만 했을까? 여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했던 이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 요구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158명의 죽은 분들의 유가족들의 이 마음을 달래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마음이 제 스스로도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다라는 말씀 대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기보다는 좀 공개가 되지 않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뭐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공개되면 모를까. 특정한 부분만 또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된다면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다른 부분 또 공개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개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좀 이유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